여보 미안하오. 수십 년간 고생한 아내에게 은퇴하면 명품 가방 하나 꼭 사주겠다던 그 약속, 혹시 당신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은퇴 가구의 57%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애써 외면하고 싶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잠시 후 대기업 부장으로 퇴직해 장밋빛 미래를 꿈꿨지만 결국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던 한 남자의 뼈아픈 사연을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놓친 단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S전자 부장으로 30년을 일하고 퇴직한 62세 박진수 씨. 그의 어깨에는 언제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현역 시절 그는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두툼한 지갑, 법인카드로 만나는 고객들, 주말의 골프 약속. 그는 퇴직 후엔 아내에게 약속했던 그 샤넬 가방을 사주고 함께 크루즈 여행을 떠나는 것이 당연한 미래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30년간의 성실함이 보상받을 것이라는 단단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퇴직금 일부로 자녀의 마지막 사업 자금을 대주고 남은 돈과 국민연금만 믿고 시작한 은퇴 생활. 하지만 현역 시절 월 400만 원 이상 쓰던 씀씀이는 관성이 붙은 기차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줄일 수 없는 경조사비, 눈에 밟히는 손주들의 용돈, 아내와 분위기 좋은 곳에서 외식 한번 하면 1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결국 그는 지인의 소개로 한 중견기업에 재취업했습니다. 월 230만 원의 수입, 아내의 소일거리를 합쳐 약 400만 원의 수입이 생겼지만 저축은커녕 매달 생활비는 아슬아슬하게 현상 유지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감정은 자신감에서 당혹감으로, 그리고 이내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자괴감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당신이라는 것도 고맙지만 마트에서 과일 하나를 집을 때도 가격표부터 보게 되네요. 솔직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진수 씨는 차마 아내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명품 가방은커녕 계절이 바뀔 때 옷 한 벌 편히 사주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가장 큰 실수는 소비 절벽을 너무 얕봤다는 것입니다. 소득은 반토막 났지만 눈높이와 씀씀이는 화려했던 부장 시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은퇴 후 가장 큰 지출 부담이 식비라고 합니다. 이는 화려한 노후가 아닌 기본적인 삶의 무게부터 걱정해야 하는 박진수 씨의 현실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고등학교 교감으로 명예롭게 정년퇴직한 65세 최규백 씨. 그는 스스로를 은퇴 귀족이라 여겼습니다. 매달 300만 원이 넘는 공무원 연금이 꼬박꼬박 나왔고 자녀들도 모두 출가시켜 부부의 생활은 평온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에는 동네 뒷산에 오르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바둑을 두며 1년에 2번은 해외여행을 가는 완벽한 노후를 설계했고 그 계획이 실현되는 것에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문제는 청천벽력처럼 찾아왔습니다. 평생 감기 한번 앓지 않던 아내가 거실에서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진 것입니다. 응급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그녀의 몸 절반에 마비가 왔습니다. 그의 평온했던 마음은 순식간에 공포와 충격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도 부담이었지만 진짜 재앙은 간병비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간병비는 40% 가까이 폭등했다고 합니다. 최규백 씨는 하루 15만 원, 한 달 450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넉넉하다 믿었던 연금은 간병비로 순식간에 사라졌고 모아두었던 노후 자금마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계속 입원시키자니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소리가 그의 숨을 조여왔습니다. 그는 아픈 아내 옆에서 돈 걱정부터 하는 자신이 지옥에 있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최 씨의 사례는 아무리 소득이 안정적이라도 의료비라는 단 하나의 변수가 모든 계획을 어떻게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지 처절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더욱 가슴 아픈 두 편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고
영상을 끄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함정에 빠지는지 정확히 알아야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을까요? 첫째, 공적연금 만능주의라는 달콤한 착각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60만 원대에 불과하며 부부가 모두 받아도 최소 생활비에 미치지 못합니다. 공무원 연금조차 최규백 씨의 사례처럼 예측 불가능한 의료비 폭탄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 절벽보다 무서운 지출 관성의 법칙입니다. 한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50대의 소비는 은퇴 후 48%나 급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소득 감소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이지 계획된 축소가 아닙니다. 한번 높아진 생활 수준은 관성이 붙은 기차와 같아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한참을 더 미끄러져 나갑니다. 이 관성이 재정 붕괴를 가속화합니다. 셋째, 나는 아닐 거야 라는 근거 없는 낙관입니다. 실제로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작 8.4%에 불과했습니다. 대다수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자식들이 도와주겠지, 집값은 계속 오르겠지 와 같은 막연한 기대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미룹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현실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절망적인 이야기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이제는 뜬구름 잡는 희망이 아닌 숫자에 기반한 현실적인 대안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1단계 가계부가 아닌 인생 대차 대조표를 작성하십시오. 당장 A4 용지를 꺼내 왼쪽에는 나의 모든 자산, 즉 부동산 공시지가, 예금, 주식, 연금 예상액을 적으시고 오른쪽에는 모든 부채와 월 예상 고정 지출을 냉정하게 적어 보십시오. 이는 나의 재정 상태에 대한 종합 건강검진과 같습니다. 정확한 진단 없이는 올바른 처방도 나올 수 없습니다. 2단계 잠자고 있는 가장 큰 자산, 집을 깨우십시오. 주택연금 가입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내 집에 계속 살면서 안정적인 월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보증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모가 매달 생활비에 쪼들리며 사는 것, 그것이 과연 자녀가 바라는 모습일까요?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는 길은 짐이 되지 않고 독립적인 부모로 당당하게 남는 것입니다. 3단계 세금 혜택 주는 제3의 월급 통장을 즉시 점검하십시오. 지금 당장 스마트폰으로 거래하는 증권사나 은행 앱을 켜서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확인하십시오. 연 900만 원까지 주어지는 강력한 세액 공제 혜택은 국가가 주는 보너스입니다. 만약 수익률이 연 1에서 2%대에서 잠자고 있다면 이는 내 노후 자금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디폴트 옵션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운용 전략을 바꾸십시오. 이는 단순한 절세를 넘어 내 노후 자산을 스스로 불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4단계 일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작은 소득의 가치를 발견하십시오. 은퇴 후 재취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사회와 연결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삶의 활력을 얻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월 100만 원이라도 추가 소득이 있다면 빠듯한 생활비에 숨통이 트이고 아내의 생일에 망설임 없이 외식을 하고 작은 선물이라도 건넬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가 바로 우리의 존엄입니다. 영상 시작에 언급했던 그 명품 가방, 사실 아내분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수백만 원짜리 가죽 가방 그 자체가 아니었을 겁니다. 당신 덕분에 내 노후는 걱정 없어 라는 든든한 믿음, 돈 걱정 없이 함께 장을 보고 손주들 재롱을 보며 여유롭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의 본질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점검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지키지 못해 미안했던 약속을 자랑스럽게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내일을 직접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짜 명품은 바로 불안 없는 안정된 노후 그 자체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